네, 뭐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이요. 상당히 좀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워낙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금년도 2018년도에도 일부지만 또 규제 정책이 일부 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과거 대비했을 때에는 이 상승 분위기를 과연 꺾을 것이냐 다시 유지될 것이냐 이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변수, 영향 변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 가장 이제 금년도 2018년도에도 이 과세 정책이 또 변수가 좀 생깁니다. 일단 세금에 있어서 금년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좀 변수가 하나 되고요. 아직은 이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보유세,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하는 그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역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가 지금 상승 분위기에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1.5%지만 지금 더 상승이 될 거라는 거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여력이 작은 현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 금리 특히나 현금의 흐름이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연 주택을 더 구매할 심리가 생기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게 지난해 2017년도부터 2016년 말부터 해서 계속 대출 규제 강화를 했습니다. 뭐 LTV, DTI, 뭐 DSR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션은요. 이 대출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냐. 실제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담보 기준으로 갔다 하면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결국은 이제 주택에 대해 있어서는 공급량입니다. 이 우리 경제 이론 중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지난해죠. 2017년도 12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은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이고 민간주택 쪽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좀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량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제 입주량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변수인데 과거 2년 3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특히 신도시 쪽에서는 인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돼서 아무래도 전월세 쪽에서는 공급량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월세 가격에 아무래도 변수가 좀 생길 거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2018년 대략적인 이제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자, 서울권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래도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고요. 자, 그러면 2018년 과연 이 주택시장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망세가 좀 확대가 되는 이유는 아까 5개에 대한 그 중요 환경 변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관망세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래량이 그만큼 좀 더 감소하지 않을 거냐라는 이런 측면들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2018년 이제 시장 전망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됐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파는 정도의 기준으로만들 아시는데 자, 실제 이 부가가치 이 부동산은 항상 미래를 보고 가는 미래가치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냐 재개발 쪽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래가치 측면에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2018년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재개발 쪽은 초과이익 환수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양권 전매가 뭐 일단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다 전매 제한으로 걸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은
100%가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의 분양권으로 해서 프리미엄으로 사고 팔고해서 수익을 창출하셨던 분들은 일단 이 분야는 이제 접근이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2018년 기준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물량들은 앞으로도 많이 지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보다는 좀 재개발 쪽이 좀 더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수익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이 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이제 주택 시장을 정부에서 규제 정책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상업용 쪽에 반사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주로 역세권의 오피스텔, 특히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오피스텔 쪽의 공급과 수익률 관련돼서는 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은 통건물인데 요즘 이 통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단독주택, 그러니까 소유자 한 사람의 결국은 1주택으로도 가능하면서 그 안에서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창출을 하면서 동시에 주택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1층, 2층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가로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해서 부가가치까지 올리는 이러한 물건으로 좀 변환이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도 뭐 지하철이 서울권 기준으로는 많이 개발이 됐는데 아직도 신규 역세권이라든가 복합 업무 개발 지구 내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신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슬기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